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저는 2021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약 한 3개월 되네요. 8.15 어머니 방송에서 패널로 활동한 포유환율연구소 소장입니다. 제가 패널로 활동하면서 다른 패널들 8.15 어머니 방송 출연진 뿐만 아니라 그 3프로TV 방송 출연진들 포함해가지고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패널들하고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극명하게 깔린 견해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8.15 어머니 방송 그 시청자들은 저를 정확하게 기억하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패널로 활동하면서 패널들끼리 이렇게 이제 의견이 엇갈리니까, 특히 저는 이제 소수 의견을 제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출연을 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출연했으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패널들끼리 의견이 극단적으로 깔릴 때는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거든요. 내게 유익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토론 과정에 논리가 부족한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요구하는 것도 그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제공한 컨텐츠에 대한 댓글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단 댓글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댓글을 보니 김영희 교수님하고도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유아 교수님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댓글도 있었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헷갈리잖아요. 전문가라고 놓은 사람이 서로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야 주식을 어떤 주식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또 한다면 미국 해야 될지 중국에 해야 될지, 그죠? 그 다음 외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을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이 경우에는 시청자가 왕이라면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4월경에 8.15 어머니 방송 대표님한테 제가, 자, 이렇게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니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해 제안을 했어요. 누구라도 좋다. 김영희 교수님도 좋고 안유아 교수님도 좋고, 그리고 홍 교수님도 좋다. 다른 분도 좋다. 그래갖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아마 이유는 성사가 안 됐으니까 연락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우리 대표님, 그러니까 포유환율연구소 대표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그러면 우리가 포유 정신에 충실하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방송 활동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유튜브 활동이 이제 자유화되어 있는데 우리라고 방송하지 말아라는 그런 규정도 없고 하니 하자는 얘기죠. 늦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8월부터 사실상 준비를 했습니다. 그 컨텐츠는 제가 30년 동안 화폐와 환율을 연구를 했고, 그리고 정권에서 애널리스트 팀장 출신이고 하니, 더군다나 화폐와 환율은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그림이 이제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에까지 왔는데, 환율은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를 연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없으면 우리는 무역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국은 농업국가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무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나라예요.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그것을 가공한 다음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그 다음에 해외 수출하거든요. 상장기업들이. 그러면 상장기업의 영업실적과 매출액은 환율 수준에, 또 환율 결정 원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율이라는 것은요,
근본위 제도 화폐 제도일 때 환율 결정 원리와 종이 화폐 시대일 때 환율 결정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0년 동안 변동환율 시대를 연구했잖아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보면 하살표 방향이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실물 경제와 하살표 방향이 상방으로 작용하고 주식시장도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환율 영향도 받는다는 얘기요. 근데 경제학 교과서는 지금 이제 패널들이 대학에서 배운 거 그죠? 뭐 경제신문 논설위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학 교수들이 경제학 교수입니다. 분들이 배운 것도 그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경제 이론을 배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면 주식시장을 얘기하고자 하면 다른 시장은 불변일 때 쉽게 하면 환율도 변하지 않고 금리도 변하지 않고 원자재 가격도 변하지 않을 때 그리고 실물 경제 성장률도 동일할 때 주가만 변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환율이 변하면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예? 근데 환율을 변동환율 시대에 그것도 고정환율도 아니고 근본위 제도 시대는 환율이 고정환율이니까 그나마 그는 가정이 어느 정도 통한단 말입니다. 근데 변동환율 시대에는 환율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가정은 말이 안 되는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패널들도 그렇고 경제학 교수들도 그렇고 이 순간에도 고정환율 제도 화폐 이론과 경제 이론을 가지고 종이화폐 시대의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외환시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포유환율연구소와 다른 패널들은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어간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식과 금리, 환율, 금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 전반입니다. 또 포유환율연구소는 특히 저는요 이 분야를 20, 30년 이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패널들보다 국내에서 어느 집단보다 이쪽은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종이화폐 시대에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검증도 받았습니다. 제가 쓴 화폐전쟁 3.0 책을 보더라도 그 당시 경제신문 논설위원들하고 의견이 판이하게 깔렸지만은 저 의견대로 돌아갔잖아요. 지난 10년 이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증받은 거로 보고 그 당시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뭐 강의도 다니고 한국 투자증권에도 나갔습니다. 그때 한국 투자증권이 제가 이뻐서 불렀겠어요? 그 당시 그 2009년입니다. 주가가 2000선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한 사람 아마 거의 저 혼자 뿐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한국 투자증권 저를 초청한 분들한테 왜 저를 초청했냐고 물으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증권 전문가들은 2009년 주가 지수 고점을 1400선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0선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 해에 1950인가 한 70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의견과 거의 일치됐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렵에 그 당시입니다. 2009년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펀드를 포함해 가지고 그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조직에도 증권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도 뭐 분석하는 사람 많아요. 경제 전문가들도 많고. 그런데 저와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것도 문제지만은 액션도 주가지수 1400선에서 거기에서 거의 다 팔아버렸습니다. 50조 원 정도를. 근데 그것을 거두어간 그 조직은 외국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승패는 이제 갈렸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행제를 한 거죠. 2000선까지 올라가니. 근데 국내 투자자들은 그 기관 투자자들은 그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에 비싸게 산 주식, 그러니까 주가지수 1700 이상에서 산 주식을 1400 이하에서 팔아버린 거예요. 바로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화폐 이론이고 환율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신문 논설원이 달러 몰락한다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 기업은 다 팔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 그는 한국 경제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만큼 중요한 게 화폐 이론이고 환율 이론이라는 거예요.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 한국 경제가 말랑하면 금리 폭등할 거 아닙니까? 근데 폭등 안 했거든요. 한 1, 2년 그 국채는 뭐 거의 변화도 없었어요. 조금 오르는 정도였어요. 그것도 한 2, 3개월 동안. A급 채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바로 그만큼 중요한 것이 화폐 관련 지식이고 환율 관련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게 화폐와 환율 관련 지식이고, 그것이 주식시장, 채권시장, 실물경제,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어떤 집단, 그러니까 그 경제신문도 얼마나 그 경제 관련 전공자들이 많습니까?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한국은행에도 그 파견되어 있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의 그 엘리트 계층, 그러니까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모두 화폐 이론과 경제 이론이 근본이제도 시대 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은 그분들이 증명을 했어요. 2009년에도 증명했고 2010년에도 증명했어요. 주식시장에서도 증명했고 채권시장에서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에서 포유 환율연구소만큼 화폐와 환율의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없다. 또 화폐와 환율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경쟁력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유입니다. 지금 이제 왜 우리 연구소가 늦게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폐와 환율을 모르면요, 주식시장에 실패합니다. 금리 대응에도 실패합니다. 원자재 대응에도 실패합니다. 실물경제 활동에도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민경제가 망가집니다. 재정적자는 엄청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요, 2008년부터 시작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경제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연초에 어떻게 했습니까? 환율, 주식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주가지수 관련 그 ETF 상품 있잖아요. 그 매도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요, 양털깎기 얘기까지 나왔으니 ETF 하락하는 쪽에 베팅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 크게 당했을 거란 말입니다. 레버리지 2배 정도로 하면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또 실물경제 활동한 사람은 그 선물한 매도했을 거예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조선업 실적이 나빠지고 조선 관련 기업에 투자한 사람도 손실 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우리 방송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께 우리가 이제 방송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